양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음주운전 벌금형 선고 사실이 3년 7개월 늦게 의회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라도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해야 하지만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은평구의회가 28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 달 20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정례회에 들어갔습니다. 구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1조 1,1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등 안건 27건을 심사합니다. 서울시가 25개 자치구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광역사랑상품권 350억 원을 7% 할인된 금액으로 발행합니다. 상품권은 1인당 월 3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구의원의 음주운전 판결이 법원의 업무 누락으로 3년 7개월 늦게 의회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원에 유감을 표명했고 해당 의원은 과거의 잘못을 자꾸 드러내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건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논란은 윤리특위 구성의 책임 공방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심다혜 기자입니다. 양천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유영주 양천구 의원의 음주운전 혐의 판결 사실을 의회에 늦게 알렸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구의회에 판결문 등본을 송부하고 처벌 확정 사실을 통보하는 절차를 빠뜨렸습니다. 그것도 무려 3년 7개월 동안 누락하여 업무 실수인지 고의 누락인지 알 수 없습니다. 유영주 의원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지난 2019년 5월 당시 판결문입니다. 유 의원이 지난 2018년 7월 밤 11시 양천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법원은 유 의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판결문 등본이 구의회에 전달된 건 올해 1월. 대법원 예규상 법원은 지방의회 의원이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때 확정 판결을 의회 의장이나 지자체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런 법원의 절차 누락 때문에 지난 8대 의회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게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윤리특위를 구성해 징계 논의에 착수해야 하지만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양천구 의회는 윤리특위가 조속히 꾸려져 징계 논의에 착수해야 합니다. 운영위원회 정수 7명 중 4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 안건 상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유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자신의 5년 전 음주운전 사실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동료 의원들도 유 의원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걸 감추거나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주민들께 다 얘기했고 선거를 또 치르면서 공공연하게 선거관리위원회 제 정가 사실과 모든 부분을 오픈해놓고 경선마저 치렀습니다. 각 당의 정쟁이 벌어졌을 때마다 그 정쟁의 공격 도구로 저의 아픈 상처를 자꾸 드러내면서 유영주 의원은 그러면서 윤리특위 구성이 되지 않은 건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거의 6, 7개월 동안 최혜수 의원 아들 건으로 그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윤리위원회에 있었으면 최혜수 의원 올라갔습니다. 바로 윤리에. 본인들이 윤리를 피했는데 적반하장도 이번주에 말씀을 드리니까 참 안타깝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립니다. 한편 서울 남부지방법원 관계자는 헬로티비 뉴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예규가 적용되는 사례가 드물어 누락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문제 제기 이후 즉각 조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평구의회가 28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 달 20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제304회 2차 정례회에 돌입했습니다. 구의회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상임위원회별로 청소년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9건과 구청장 제출안 건 17건 등 모두 27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합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내년도 은평구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김노만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례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구정 질문, 안건 처리 등이 계획된 중요한 회기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내년 예산안은 1조 1,1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한 규모지만 경제 상황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됐는지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은평구 일대 다가구 주택에서 전세 사기 의심 사례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집주인 부부는 수색동, 역천동 등에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며 세입자들에게 건물 공시지가 등을 속여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관련 내용을 황용 변호사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집주인 부부가 세입자들에게 다가구 주택의 공시지가 그리고 선순위 임차 보증금 액수를 속였습니다. 이렇게 공시지가를 높이고 또 선순위 임차 보장금을 낮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 공시지가를 높였다는 것은 집주인 부부가 임차인들에게 자신들이 소유한 응암동 다가구 주택의 공시지가를 실제 금액보다 더 높게 부풀려서 속였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들 주장에 따르면은 응암동 다가구 주택의 공시지가는 토지와 건물 합쳐서 모두 13억 원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15억 원에서 16원 가량으로 높여서 말을 했다는 것이고요. 또한 이제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은 약 11억 원에 달했으나 이를 7억 원으로 낮췄다는 것입니다. 그 집주인의 얘기에 따르면은 이제 15억 원짜리 공시지가에 대해서 선순위 임차 보증금이 7억 원이 있다고 한다면은 약 8억 원 정도의 차익이 생기기 때문에 충분히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피해자들 주장에 따르면은 13억 원에 해당하는 공시지가 건물에 대해서 11억 원의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상 이제 2억 원 정도의 차이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이 경우 이제 거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이 선순위 임차 보증금의 정확한 액수를 확인할 수는 없었을까요? 임차인 입장에서 순순히 임차 보증금의 정확한 액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혹은 이제 근처 주민센터를 방문하셔 가지고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시면은 이제 보증금이라든가 차임 그리고 이제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의 정확한 액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확정일자 부여 현황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에만 발급이 가능하셔 가지고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위 서류를 확인한 다음에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지금 집주인 부부는 개인 파산을 신청한 상황이고요. 이들이 소유한 건물 석채도 지금 경매에 넘어갔는데 경매가 진행된다면 임차인들이 보증금 받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 그 사안의 경우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 및 토지 공동저당금이 약 16억 원으로 공시지가 13억 원보다 많았던 사안 같습니다. 이 경우에 채무액이 건물의 가치보다 더 커서 건물이 경매로 매각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적은 상황인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집주인 부부가 개인 회생 신청을 하셨다고 하셔서 별다른 자력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제 참고로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해 가지고 공매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으신 피해자는 최고가 매수 신청 가격의 10%를 공매 보증금으로 납부하셔 가지고 우선 매수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네, 전세 사기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전세 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피해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네, 그 전세 사기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전세 사기 수법이나 방법이 다양해지기 때문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서 시급한 것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미리 확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발급해서 저당권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고, 전입세대 확인서라든가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을 잘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해당 건물의 공시지가 시세를 정확히 확인을 하시고 임대차 보증금 시세도 확인을 하셔서 이제 진행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세 보증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도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전세 사기의 근본적 원인은 집값 하락과 임대차 보증금의 상승이라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안내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저금리 대안 대출이라든가 공공임대주택 제공, 공매시 우선 매수권 등을 각종 대비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사회 전반적으로 더 큰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황용 변호사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우리 동네 의원과 함께 지역 현안과 민원을 살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사 이동과 증산동, 수색동을 지역구로 둔 이미경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들과 함께 해야 된다. 그리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주민들의 참여들을 조직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현안이 있거나 아니면 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 주민 간담회나 토론회를 많이 진행했었습니다. 그것을 본 의원들이 나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나도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토론회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게 되고 그것이 이제 조례로 그래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조례, 간담회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양한 아이들을 만났고 그 아이들이 좀 더 이 은평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한 10여 년 동안 청소년 교육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경험이 이제 토대로 되어서 청소년들의 복지 그리고 청소년의 교육 환경을 좀 더 확대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예산 그다음에 조례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구의원을 좀 했었죠. 그래서 다양한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그다음에 생활보호시설에 있는 청소년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과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자립준비 청년 지원을 위한 조례도 만들었고 이번에 발의 중인 것은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작년에 선거할 때는 지역 주민이 거의 없었어요. 수색에. 왜냐하면 다 재개발이 되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 사이에 이제 1년 사이에 많은 주민들이 입주를 했습니다. 4천 가구 정도가 입주를 했기 때문에 어린이들도 유아들도 되게 많이 이제 주민이 되었더라고요. 와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이 생활 환경이 좀 취약하다. 교육 환경이 좀 열악하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린이집도 굉장히 대기자가 많고 무려 5개나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대기자가 많은 상황이고 또한 이제 병설 유치원이나 사립 유치원 2개밖에 없어서 인원을 증원해달라는 요구도 있고 또한 중학교에 대한 신설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만들어내기는 어렵다라면 조금 더 마을에서 생활할 수 있고 마을에서 배울 수 있는 마을 학교, 그다음에 도서관, 그리고 뭐 체육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확대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그것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을 저희는 수색뿐만이 아니라 은평 구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짠! 도서관 공간입니다. 뒤에 산을 다 적극적으로 자연환경을 이용하고 아이들이 숲과 책을 함께 할 수 있는 도서관이 만들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25년도에 이제 착공이 들어가서 26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전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도서관이 정말 큰 규모로 생겨나니까 주민들이 조금 천천히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2023년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지만 희망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4년도에는 좀 더 밝은 그런 주민들의 삶이 되기를 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은평구민 여러분, 좀 더 따뜻하고 행복한 그리고 편안한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